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 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1년 7월 1주차 집값 분석과 부동산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2021년 7월 1주 7월 5일 기준이 되겠는데요. 매매가격은 0.26%가 상승하고 전세가격은 0.19%가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 대비 매매가격은 0.01%가 하락했고 전세가격은 0.02%가 상승을 했습니다. 주간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입니다. 전국적으로 0.26%가 상승했는데요. 전국 주간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수도권은 0.35에서 0.35% 상승폭을 유지했고요. 서울은 지난주 0.12에서 이번 주 0.15%로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지방은 지난주 0.20에서 이번 주 0.18 상승폭이 축소되었고요. 역시 5대 광역시도 지난주 0.2에서 이번 주 0.19 상승폭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8개도도 0.18에서 0.17, 세종시는 마이너스 0.03%에서 플러스 0.01%가 됐습니다. 시도별로 살펴보게 되면 인천은 0.46% 상승, 경기 0.43, 제주 0.37, 부산 0.27, 충남 0.24, 충북 0.2%, 전북 0.21%, 광주 0.19, 대전 0.19, 서울 0.15, 울산 0.14% 등은 상승을 했습니다. 수도권은 0.35%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0.15% 상승, 인천 0.46% 상승, 경기는 0.43%가 상승을 했습니다. 인천 지역이나 경기 수도권 지역에서 집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서울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젊은 세대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집을 매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값이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은 지난주 0.12% 상승, 이번 주는 0.15% 상승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교통 호재와 전셋값 상승 및 매물 감소 등으로 중저가 지역과 신축 재건축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북 14개구는 0.16% 상승했습니다. 노원구 0.29%는 중계동과 월계동, 그리고 역세권과 상계동 재건축 위주로 상승했고요. 도봉구 0.16%는 상대적 저가 인식이 있는 쌍문동과 창동, 도봉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고요. 마포구 0.16%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공덕동과 도화동 위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강남 11개구는 0.15%가 상승했는데요. 강남 4구입니다. 송파구 0.20%는 잠실동 대단지와 가락동 위주로, 서초구 0.19%는 서초동 주요 단지와 반포동 재건축 위주로, 강남구 0.18%는 도곡동과 역삼동 중대형 재건축 위주로, 강동구 0.14%는 둔촌동과 암사동 위주로 상승했고요. 강남 4구 이외의 지역은 동작구 0.18%는 상도동과 사당동, 흑석동 위주로, 영등포구 0.14%는 신길동 구축과 대림동 위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인천 지역입니다. 지난주 0.57% 상승, 이번 주는 0.46% 상승으로 상승폭이 축소가 되는데요. 계양구 0.62%가 상승했는데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작전동 구축 위주로, 연수구 0.54%는 교통호재가 있는 청학동과 연수동 구축 위주로, 서구 0.46%는 성남동과 가정동 역세권 위주로, 중구 0.43%는 중산동 운서동 위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경기 지역은 지난주 0.43, 이번 주도 0.43으로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안양 동안구 많이 올랐습니다. 0.93%는 비산동과 평천동 역세권 위주로, 군포도 많이 올랐습니다. 0.76%, 의왕시도 0.73%는 인접지역 대비 저가 인식이 있는 지역 위주로, 오산시 0.71%는 오산동과 부산동 구축 위주로, 안산 단원구 0.70%는 선부동과 고잔동 재건축 위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부산입니다. 0.27% 상승했어요. 해운대구는 0.52%는 주거환경 및 학군이 양호한
좌동 주요 단지와 반여동 중저가 위주로 사하구 0.39%는 상대적 저가 인식 있는 다대동과 장림동 대단지 위주로 강서구 0.27%는 명지동과 지사동 준신축 위주로 수영구 0.27%는 밀락동과 광안동 중대형 구축단지에서 키 맞추기식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광주는 0.19% 상승했습니다. 북구 0.27%는 공시가격이 1억 원 미만 주택과 첨단 2주구 위주로 광산구 0.24%는 우산동과 비하동 구축과 도천동 중소형 위주로 서구 0.10%는 풍암동 주요 단지와 금호동 역세권 인근 단지 위주로 상승이 되었는데요. 특히 공시가격이 1억 원 미만은 말이죠. 다주택자가 취득할 때 취득세가 1.1%만 부과되기 때문에 이렇게 갭 투자자들이 전국적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아마 이들은 머지않아 많은 후회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가격이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이렇게 투자한 갭 투자자들은 엄청난 어려움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세종시는 지난주 마이너스 0.03%에서 이번 주 0.01%가 되었습니다. 세종시는 높은 매물 호가로 매수세가 주춤한 가운데 조천읍 중저가 위주로 상승하며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었는데요. 사실상 지금 세종시는 인력씩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죠. 그런데 집값 상승세는 여전합니다. 금리 인상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부의 공급 대책이 지금 연일 나오고 있지만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잘못된 부동산 통계를 근거로 한 부동산 정책과 공급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금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의 주간 상승률이 지난 2019년 12월 이후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정부의 잇따른 집값 고점 경고에도 지금 주택시장은 계속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춤했던 세종시 아파트 값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이거는 지금 통계상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지금 세종시는 인력씩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런 통계에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경 서울 아파트 값은 2,061만 원에서 올해 1월 3,689만 원으로 무려 79%가 상승했습니다. 심지어 KB 평균 매매가격 통계도 같은 기간 75% 상승했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통계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지난해 말까지 집값이 17%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계와 통계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현격히 벌어진 통계 격차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를 바탕으로 마련된 부동산 대책이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의구심마저 들어갑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주택 공급 체계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신도시 공급 체계를 보게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국민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사의 토지를 매각하면 건설사는 사들인 땅에 아파트를 건설해서 공급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건설사가 건축비를 부풀려 분양가격을 높이고 높아진 분양가격 주변 집값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 경제 원리에 맡기지 않고 반시장 경제를 채택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공직자들이 대다수 집값 상승의 수혜자라는 점도 정책 실패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보시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론 1차관과 2차관 모두 강남 3구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부동산 부자, 공직자는 부동산 정책에 개입할 수 없도록 전면 교체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나라 주택분 자산세는 현재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1.5, 1000분의 2.5, 1000분의 4, 4단계 초과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나라는 이 주택분 자산세를 8단계, 10단계로 올려야 된다고 이미 강력하게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방세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도 1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왜곡된 통계 개혁을 통해 정확한 현실 인식과 근본적인 정책 기조 전환은 물론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집값을 안정화해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